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6월장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공포의 5월이라는 5월장은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6월은 장중에 변동성이 참 많았던 달이었습니다. 오늘도 장중 변동성은 있었지만 양시장 빨갛게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6월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하반기에 준비 잘 하셔야죠. 미리미리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혼자 준비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보유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도투자그룹의 김광수 전문가, 오창록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이 마지막 단추는 잘 끼워졌습니다. 장중에 방산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 하반 변동성을 확대할 뻔하다가 다시금 회복하면서 양시장 빨간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삼성전자 필두로 대형주 상승 잘 나왔고요. 코스닥은 5G, 그린 뉴딜 관련한 풍력, 인테리어 관련주 오름폭 높였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폭 늘려갔지만 외국인은 매도폭 줄여내며 오늘은 매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뉴스로 품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테마주가 물꼬를 튼 날이었습니다. 여러 후보들의 관련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다음 대선은 제20대 대선으로 2022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선 알미늄 우선주 15.12% 상승, 서현은 최고 24% 상승 후 종가는 2.42%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운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 테마 중 하나였는데요. HMM은 현대상선의 새 이름입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로테르다모 명명식을 오늘 개최하면서 해운 재건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HMM 오늘 7.87% 상승 마감했고요. 펜오션도 해운 테마 상승에 탑승하면서 6.1%로 상승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주 보시죠. 위메이드입니다. 개별 호재가 있었는데요. 최근 미래전설2 저작권 문제로 머리 아팠던 위메이드가 오늘 중국 회사를 상대로 최종 승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소식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최종 27.01%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위메이드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히토류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또 상승이 나왔는데요. 히토류 관련주 송공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미중 갈등 우려를 낳으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띄었는데요. 히토류 관련주 오늘 센노텍은 17.65% 상승 나왔고요. 티플렉스는 10.93%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후장에서 탄력받은 그린 뉴딜 관련주입니다. 동국 SNC 그리고 유니슨인데요. 유니슨도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여당에서 2030년까지 공금 100조 원 그리고 민간으로는 200조 원 총 300조를 투자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주 축포를 쏘아 올리면서 동국 SNC는 상한가에 갔고요. 유니슨은 14.2%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그린 뉴딜 관련주 동국 SNC, 유니슨에 대해서 진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골라봤고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27%나 상승이 나왔는데요. 김광수 전문가, 앞으로 오늘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미래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위메이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전설 2가 중국 기업과의 저작권 분쟁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미르2가 이제 중국 상대로 로열티 관련한 어떤 분쟁에서 또 승소를 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속 승소를 하는 그런 뉴스 기사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분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이상하게 제가 하는 종목마다 이제 국민연금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예, 국민기업입니다. 국민연금이 한 8.4% 정도 지분이고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KB자산운용에서 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약 한 20% 조금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좀 건실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020년 예상 매출이 한 1,47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의 상승률이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적자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데 14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계속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상당한 또 테마성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룸투코리아와 또 블록체인 관련한 어떤 게임 사업 확장성에 있어서 또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잠깐 차트를 보시자면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오늘까지 해서 이제 개인과 그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었는데 기관에서 계속 물량을 받고 계속 물량을 받으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전고점 한 5만 원 중반대까지 조금 약간 U자형 패턴의 어떤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계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되겠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듣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매수는 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좀 비중을 낮추시면서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김광수 전문가 국민연금을 자주 언급해 주시는데요. 이 국민연금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 내노라하는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는 종목이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우량성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어떤 재무 구조적인 건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량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조금 사업성도 충분히 이제 또 발전 가능성이 있고 어떤 필수적인 면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관련된, 그러니까 바이오 인증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편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또 이슈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동국 SNC 유니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주, 풍력주로 참 유명한 종목들인데요. 오창호 전문가, 그럼 동국 SNC를 주도주로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만의 시세를 봤을 때는 동국 SNC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후발주자들로는 뭐 유니슨, CS 베어링 이러한 종목들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정부에 이제 갇힌 그린 뉴딜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석탄 발전, 그리고 내연기관 퇴출, 그리고 에너지 효율 의무화와 같은 이제 환경 관련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2030년까지 이제 공공 100조 그리고 민간에서 200조 원을 조달을 해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300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풍력 발전기용 이제 윈드 타워를 판매를 하면서 이제 풍력 관련 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한번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제 5월 중순에 한번 시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제 4,500원에서 이제 5,000원을 이제 강하게 뚫지 못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번 눌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관련된 내용이 한 번 더 뉴스로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뚫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시면 유니슨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정확하게 두 종목이 좀 대비가 되는 부분이
유니슨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고점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제 이 종목이 대장으로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현재 가지고 계신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주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한 6,000원대 그리고 5,800원에서 6,000원까지의 이제 매물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이제 2017년도 종목까지도 2017년도에 이제 고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특별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일단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구체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IMF나 아니면 그 미국의 이제 폭락이 나왔었던 이제 10년 전과 똑같이 정부 정책주들은 이제 실제로 수혜를 받는다면은 이 이상 급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동국 SNC, 유니슨까지 제가 궁금했던 뉴스 두 종목 알려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최근 코스피가 2150선이 참 마의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장에서 내 종목만큼은 사실 상승하는 게 모두의 바람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종목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연락 주세요. 자, 그렇다면 먼저는 첫 번째로 상담 전화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스엠. 네스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M. 아, S넷이요. 예. S넷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330원에 20%예요. 3,330원에 20%요? 예. 현재 종가가 6,150원. 오. 아니요, 네스엠. 네스엔? 네. 아, 네. 네스엠이요. 예. 네스엠 1,910원이네요. 네네네. 아, 이 종목 지금 이거를 손실폭이 아주 크시네요. 저 4월 달에 네. 그 유로방에서 네. 추천받은 거거든요. 현대 횡보하다가 최근에 조금 하락폭이 커졌어요. 네네. 지금 그래서 네, 거기다가 손절해야 오늘까지도 되는데. 조금 낙폭이 좀 심했네요. 4.02%의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네네. 종목 혹시 추가 매수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추가 매수해야죠. 아, 지금 일단은 평균 단가를 낮추실 네. 의향은 있으신 거고요. 네네. 하지만 전망이 앞으로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네. 하면은 대응 방법이 가장 최선일지 알아볼게요. 네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김광수 전문가, 네. 네스엠 손실폭이 좀 크십니다. 잘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일단 그 네스엠을 사신 게 그 뭐 네. 이렇게 누가 유료방. 유로방에서 추천을 하셨다고요? 네네. 예, 4월 달에. 4월 달에 비중을 한 번에 20%를 싣게 된 건가요? 네, 그 20% 한꺼번에 씌웠어요. 혹시 그 추천한 사유가 어떻게 되던가요, 그때? 그 당시에? 그냥 뭐 게임주라고 게임 그러면서 관련해서요? 예. 예, 이 회사는 그 게임 관련된 주는 맞는데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네. 그 게임 퍼블리셔, 그러니까 그 어떤 게임을 누가 만들면은 그거를 누군가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아, 네, 예. 게임 제작을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 그럼 네네네. 판매하는 업체예요? 네네, 쉽게 말하면 판매하는 업체라 유통 판매하는 업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게임을 어떤 사유로 이제 추천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예. 이게 현재 가장 예. 큰 문제가 제가 이제 항상 상담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예. 이 적자가 문제입니다. 아, 예, 근데 적자가요? 연속 적자입니다. 연속 적자. 아. 제가 예상하기에 그 당시에 네. 추천한 부분이 이게 상당히 바닥 구간에 있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게임에 대해 원래 게임이 이제 테마성을 굉장히 많이 타게 되는데 네. 바닥에 있고 이제 뭐 게임 관련된 테마를 탈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추천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추천할 만한 이유가 별로 보이지 않는 회사입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일단은 비중이 20%인데 어쨌든 그 적자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단기적인 적자 상황이 아니고 계속 4년이요? 이어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근본적으로 사업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예, 사업성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 퍼블리싱 외에 다른 어떤 기타적인 사업군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네. 그것도 굉장히 미비한 사업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조금 손실폭이 크시긴 하신데 네네. 조금 정리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더 예, 올라가지나. 네네. 일단은 최근에 상장 네. 어떤 폐지 심사나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네.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사업은 결국엔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 어떤 경기 상황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어떤 조금 불투명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피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막연히 어떤 테마를 기대하고 홀딩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크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좋지 않은 종목이더라도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오르기도 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네네.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정리하실 때 조금 비중을 점차적으로 나눠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네네, 일단 20%이기 때문에 한 네. 4번을 나눠서 하셔도 좋고요. 네. 한 10% 이하로 만약에 비중을 줄였을 때는 좀 부담감을 덜어내시고 한번 좀 테마성이나 어떤 돌발적인 이벤트로 네. 좀 어떤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여지를 남겨두셔도 괜찮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2,000원까지 3,000원. 네, 뭐 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이 올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비중이 좀 너무 높은 상황에서 계속 막연하게 홀딩하기는 좀 어렵다. 네, 아, 예. 네네. 왜냐하면 종목 그래- 자체를 어떤 기본적인 부분, 어떤 사업 자체를 분석할 내용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예, 기대를 가질 알겠습니다.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네네. 네네, 좀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비중을 줄여달라. 이게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시청자님. 내일부터, 아니, 월요일부터 네. 그 비중을 줄일까요? 네네네. 줄이시는데 한 번에 줄이시지 마시고요. 네네. 한 4분할 정도도 괜찮고 천천히 좀 줄여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님 5%씩 2,000원까지 4번에 나눠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어요. 더 궁금한 네네. 점 있으신가요? 아, 그러면 네. 2,000원까지는 올라올까요? 반등을 가끔씩 한다고는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적자 회사라서 조금 아. 그게 언제 또 반등이 나올지는 좀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꼭 손실폭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문자 한번 들어가서 또 힘든 문자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이번에는요. 5,000원 전문가를 콕 집어주셨어요. 이 문자 풀어볼게요. 에스코넥이고요. 2,0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입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0106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에스코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4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종가는 1,700원입니다. 오늘 그래도 이 3% 가까운 2.41%의 상승은 나왔지만 지금 손실 중이시거든요. 5,000원 전문가 에스코넥 대응 방법 잘 알려주세요. 네,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지금 해볼 만한 자리라고 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일단 휴대폰 내외장재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업체로 이제 주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로 이제 커리어넷이라는 이제 온라인 취업 포털을 이제 소유하고 있어서 이제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도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제 4월 달에 한번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일자리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다 할 내용들이 없어서 이제 그 시청자분의 매수가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딱 지난주였습니다. 이제 지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코스닥, 코스피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나왔던 날 좀 11% 정도의 하락을 보인 후에 현재 조금씩 흐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의 양봉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이 종목이 이제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을 해준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종목 역시 이제 오늘 이제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풍력 관련주들이 이제 그린 뉴딜에서 이제 나오는 어느 정도 정책과 연결돼서 이제 급등을 한 것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일자리 대책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뭔가 이제 뉘앙스라도 풍긴다면은 뭐 에스코넥이나 윌비스 같은 이러한 일자리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만약에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이제 자리는 열어놓을 자리는 약 한 1,600원 정도까지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거기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현재 비중에서 똑같은 비중을 한 번 더 실으신 다음에 이제 평균 단가가 좀 어느 정도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상승하는 경우에 이제 원래 처음에 매수하셨었던 2,000원에서 2,100원 사이에서는 절반을 더시고 나머지는 이제 2,400원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책주 특성상 이제 한번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다음 주에 이제 풍력 관련주들도 한 번 더 상승을 하겠지만 이제 큰 폭의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밑으로는 열어두시고 비중 확대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에스코넥은요, 1,600원쯤에 도달되면은 추가 매수하시고 평균 단가 낮추셔서 나중에 꼭 상승해서 그때는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눈앞에 있는 시장의 출렁거림만 보지 마시고요. 긴 시각으로 본다면, 긴 호흡으로 본다면 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일장 공략주의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 종목이고요. 바카스 한마디로 끝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바카스 드시고 힘 팍팍 내시고요. 이 회사는 바카스랑 연관되어 있나 봐요. 맞춰보시죠. 5차원 전문가의 종목은 6글자 종목이네요. 딱 봐도 똑똑해 보이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클레버, 인텔리전트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종목 이름에 버터 한번 발라보세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5차원 전문가의 종목 5글자 종목이고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라고 합니다. 무엇이 올까요? 종목 수익률로 엿바꿔 먹고 싶네요.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좀 힌트를 받고요.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 5글자 종목이고요. 바카스 한마디로 끝이라고 합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주 업황은 참 좋은데요. 김광수 전문가, 바카스를 만드는 기업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끝은 아니고요. 끝이네요, 네, 이제. 굉장히 이건 나이를 막론하고 굉장히 TV CF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던 제품이고요. 바카스는 뭐 버전별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이 바카스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기업이 많이 떠오르실 거고요. 아마 로고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나무 은행잎 같은 로고죠. 네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바카스를 만든 기업이 맞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인적 분할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회사가 맞고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전문의약품에 집중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는 대충 감이 오는데요.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투자 포인트는 이제 전문의약품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2020년에 신규 파이프라인이 몇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파이프라인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조의 5차원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 종목이고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이게 음이 좀 어렵네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데 5차원 전문가, 뭐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닐까요? 네, 일단은 뭔가의 엮인 이제 테마주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힌트를 좀 드리면은 총선이 끝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명확한 관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움직이는 종목이 많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1차적으로 약간 좀 시세가 좀 나왔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집중해 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들고 온 종목이고, 이따가 아마 3개의 힌트를 다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혹시 제가 아까 특징주 시간에 말했던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네. 초선 다음에 그 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네.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네, 딱 그 종목의 이제 보통주입니다. 아, 끼가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MTN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링크 클릭해 주신 다음 가격 전략 꼭 확인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힌트와 참여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MS 오토텍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700원에 비중 60%요. 오, 비중이 크신데 4,7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오,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수익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 지금 네네. 종가는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나 보세요. 네네네. 그러면 코로나 전에 매수하셨어요? 코로나 후에 매수하셨어요? 코로나 막 그 4월 중순쯤에 제가 이거를 샀거든요. 아,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고 네네네. 이후에 네네. 좀 큰 폭으로 상승 보셨다가 지금 네. 최고 6,500원까지 갔었네요. 네네네. 그러다가 지금 5,480원의 종가 형성해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자동차 관련주 또 전기차랑 관련이 돼 있는데 이 종목 네네. 목표가는 얼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9,000원에서 10,000원 안쪽으로는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때도 매도를 안 하고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0,000원까지 일단은 시청자님의 목표가. 네네. 알겠습니다. 그쪽까지 갈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오창호 전문가 MS 오토텍 지금 수익 중이시지만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체란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업계도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MS 오토텍이 뭐 시청자분이 매수하시고 나서 올랐을 때의 이유는 아마 작년보다 개선된 1분기 실적 때문일 거예요. 네네. 예, 1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33%나 증가했고 매출은 4% 증가했거든요. 근데 매출의 증가폭보다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크다는 거는 회사가 그만큼 일을 좀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주요 매출처가 이제 현대기아차 계열에 이제 네.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고 아마 3분기, 4분기 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만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트에 좀 나오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요 선이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하신 가격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이 1차, 2차, 3차로 이제 작게 봤을 때 하고서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는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고점이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딱 요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 헤드 앤 숄더 요렇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 종목이 지금 딱 오늘의 저가 부분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그냥 뭐 선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리는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이때 4월 달 그리고 5월 달에 계속해서 지켜줬던 가격대가 이제 지난번 이제 코스닥 좀 큰 폭으로 하락한 6월 15일 날의 네. 저점, 네네. 네. 그리고 어제의 저점 부근, 그리고 오늘의 저점까지 딱 어떻게 보면 요게 요 가격대가 되게 강하게 지켜줘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이 선이 만약에 강하게 깨지고 종가 기준에 회복을 못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항선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보면은 비중이 지금 60%라서 좀 크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만약에 하루 정도는 잠깐은 깰 수 있지만 이틀이나 요 선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 매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4월 달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지켜지던 가격대가 무너졌다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기 위에서 거래를 한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싹 다 손실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죽은 매물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게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틀 동안 이제 못 버틴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비중에 좀 어느 정도라도 좀 한번 덜어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빠지면 그렇게 되지만 반대로 네. 상승하는 경우에 네. 보시면은 최근 이제 이번 주 24일에 고점 부근입니다. 5,800원. 지금 네네. 보면은 여기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급등도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좀 내려와서 이제 꼬리를 위아래 다 달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까지 보셔서 만약에 오늘의 고점을 다시 위로 올라간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진짜로 이제 시청자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막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길다면은 10,000원은 좀 많이 길다고 생각을 하고 한 네네.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익절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자세하게 풀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목표가까지 감사합니다. 도달하기 저는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 중에서는 서울 리거가 눈에 띕니다. 1,5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인데요. 지금 손실이 크다고 하십니다. 손절을 지금 원하시는 것 같아요. 0430님 문자 풀어드릴게요. 서울 리거가 4월에 방호복과 연관이 돼서 상한가에 갔던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좀 살짝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전문가,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이 크신데요. 그 방호복 이슈 이후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비중이 20%고요. 일단 가격대가 조금 높으신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방호복 관련해서 이제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랑 상관없이 조금 테마성 상승을 한번 노리고 종목을 정리할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적자가 계속 연속 적자가 있다. 지금 만약에 올해도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4년 연속 적자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길게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테마를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는데 비중을 좀 줄여서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완전 수익 구간까지는 정리가 힘들 가능성이 높고요. 좀 손실을 축소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종목을 좀 줄여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사업군 자체는 어떤 모바일 액세서리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도 조금 사업군이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고 방호복을 제작하는,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제 공급을 판매 계약을 맺어서 공급을 하는 업체인 어떤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주변에 이제 뭐 방호복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거의 발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런 필요성이 아니면은 대량 판매량이 이제 많이 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어떤 제품의 한계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금 어쨌든 손실을 완전 만회한다기보다는 줄여서 비중을 점점 줄여가겠다. 이런 어떤 포인트로 종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가는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리거는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어떤 종목 주셨는지 먼저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동아지질, DK락, 휠라홀딩스, 한온시스템. 여기서 눈에 딱 띄는 게 있습니다. 수익률이 아니고요. 1%. 이게 뭔가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지금 지적하신 동아지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최고가 기준으로 1%라서요.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AS,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아지질은 앞으로 어떤 각인가요? 손절인가요? 아닙니다. 버틸 각이고요. 버티나요? 매수를 오히려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시점에서도요? 네네네. 네, 이유는 일단 무엇일까요? 동아지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최근에 어떤 전체적인 시장에 조금 하락세가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수주 공시가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주 공시가 있고요. 그 수주 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한 10에서 20%까지 되는 상당히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수주 공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이야말로 좀 저평가 매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당히 좀 테마가 여러 군데 중복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생략을 하고요. 테마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터널 관련된 공사나 특히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GTX 관련된 그런 공사 수주 그런 것들이 또 실적을 겸비한 테마성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자주 출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매집이니까 미리 조금씩 모아서 보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뭐 단기에 어떤 급등을 바란다고 하시면 조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우량성이 있는 종목들은 좀 천천히 느긋하게 가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GTX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사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사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뭐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 14,000원 요 초반대 구간을 계속 지지하면서 지지하는 구간이 형성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 천천히 모아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아 지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뷰를 들어봤고요.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000원 전문가의 종목들 리뷰해 드릴게요. ENF 테크놀로지, 유진테크, 동진세미캠, 일진머티리얼즈. 일진머티리얼즈 어제 시세 좋았고요. 동진세미캠도 어제 시세 좋았죠.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인 일진머티리얼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지금 시청자님도 뭔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전문가는 33%라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각인가요? 네, 이제 어저께 뉴스가 나오고 거래량도 실렸으니 일단은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는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이제 4천억 규모의 이제 2차 전지용 이제 일렉포일 바로 동박이죠.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러한 업황이 호조다라는 이제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관련주들도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거의 반토막 아래로도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52주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머지 절반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보유한다는 뜻은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의 또 량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고가가 이제 54,400원으로
지난 이제 2월 11일 날에 고가인 54,400원에 정확하게 도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기서 한 2,000원 정도 이제 빠지면서 끝나면서 이제 다음 주를 좀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트렌드에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충분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신고가 돌파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6만 원까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목표가 6만 원까지 상향 도와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김광수 전문가의 동아 지질, 본격 저점 매수 구간, 꾸준한 분할 매수가 포인트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 절반 수익 챙기고 나머지는 6만 원까지 홀딩이라고 알려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티를까? 팔 가겠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행복한 수익률로 맞아볼 한번 종목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 5글자 종목이었죠. 바카스 한마디로 끝. 그 부채꼴 모양의 그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네, 종목명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어차피 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동아 에스트입니다. 네, 동아자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할이 되는 회사고요. 일단은 뭐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되게 다 아실 만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전문의약품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이 회사를 이제 분리를 시킨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의료기기 사업이란 전문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사업,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이상하게 국민연금이 계속 묶이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 지분이 12.5%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인 신영자산운용에서 7.3% 정도 보유하고 있고, 특이하게 영국 제약회사죠.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회사인데 글락소에서 8.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고 충분히 우량성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3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한 15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티렌, 리피놀, 틀라비톨, 그다음에 모티리톤, 슈가논 등에 쓰이는 이제 전문의약품, 위, 당뇨, 혈전제 뭐 이런 어떤 전문성이 있는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 분포가 굉장히 고르게 퍼져 있다는 점이 어떤 리스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슈가논의 이제 효과가 이전 어떤 그 의약품에 대비해서 효과가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입증이 되었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인도 발매 성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출의 성장성에 모멘텀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중에 2020년에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항생제 관련한, 그다음에 당뇨병 등 핵심 질병, 이런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핵심 질병 관련해서 임상건이 무려 5건이나 2020년도에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과 이제 테마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기관에서 조금 많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지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관이 팔았다고 해서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핵심적인 기관들에서는 이제 계속
지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기관들보다 좀 낮게 산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전고점 부근입니다. 10만 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8만 원대까지 드리는데 굳이 이제 성급하게 손절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좀 저점에 내려오면은 더 모아서 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은 동아 ST였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글자 종목이고요. 딱 봐도 똑똑해 보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창호 전문가도 똑똑해 보이시는데요? 네, 칭찬을 좀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이 감사합니다. 종목은 좀 딱 봐도 똑똑해 보이나요? 네, 일단 기업명 자체가 좀 똑똑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똑똑해 보이네요. 네,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동체 위성통신의 이제 안테나 제조사로 이제 해상용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마켓 쉐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저궤도 이제 위성 사업의 이제 투자 확대 국면이 올해 하반기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강점이 점점 더 부각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종목 이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좀 큰 폭의 좀 하락이 좀 보였었는데요. 되게 빠른 폭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3월에 이제 주요 고객사인 이제 저궤도 위성 사업자인 이제 원앱이라는 회사가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이 나오면서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이제 최종 입찰일이고 이제 다음 주 7월 2일, 3일에 이제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기존 사업이 점점 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글로벌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고 이제 회사가 이제 신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비용, 일회성 비용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가서 올해까지는 약간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 향후를 지켜봤을 때 정말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코로나19 이전에 좋은 시세를 좀 보이다가 이제 큰 폭의 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좀 많이 급격하게 좀 하락한 모습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고점들이 조금씩 올려주면서 지금 뚫을 가격들을 다 뚫고 이제 마지막인 어떻게 보면은 32,500원 선을 좀 어떻게 뚫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던 바로 2월 말일입니다. 2월 말일에 가격이 회복이 되고 그동안에 이제 뚫지 못했던 이제 32,700원 그래서 이제 33,000원 위에만 올려둔다면은 하반기까지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 날 좀 시장 보면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짧게 10% 정도인 35,000원 제시해드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2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인텔리안테크였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이어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글자 종목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이거 혹시 오창록 전문가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네, 둘 다 네. 모르는 걸로. 이거 좀 더 힌트 주세요. 네. 이거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마 이따가 네. 보시면은 참 왜 이 종목을 어렵게 설명했을까라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회사 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용 이제 내외장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이제 슬슬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 한번 이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력 대선 후보의 이제 친형제와 연관이 있었던 종목으로 이제 이 종목은 항상 그러한 테마 관련된 종목들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항상 맨 먼저 나오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오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확실하게 아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대선이 2022년이잖아요. 벌써부터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총선 관련,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차피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역대 이제 대선 관련 주들은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이제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 종목 매수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종목은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또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의 마감, 저희와 함께 1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4시에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